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막농사 13일째입니다. 손실보상 관련돼서 벌써 농성 시작한 지가 13일이나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있네요. 다른 날은 이제 전국에서 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오셨고 또 의원님들이 오다 가다가 들리셨는데 오늘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를 좀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실보상 이 소급 적용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국회가 나서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헌법 23조에는 분명히 공공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건을 제한했을 때는 분명히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분명히 1년여 동안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받으셨죠. 그것은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이 없다고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헌법에 의해서 행정력으로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매출의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 이전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75% 정도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사실 매출의 75%면은 영업이득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크나큰 더 엄청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는 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권장사항이었는데도 충분하게 보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상한 것은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은 헌법에 의해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사일피를 미뤘습니다. 근데 도리어 보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책 위로금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셨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은 그리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사실 이렇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은 무조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또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미래 세대한테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 토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할 때 동의했던 이유는 이것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에 관련된 부분과 보상과 틀리게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느낀 위로금 형태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모호한 부분까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왜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업 금지, 영업 제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영업 금지, 왜냐하면은 이것이 당연히 장사한 사람들한테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랑 마찬가지지만 장사한 사람한테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목숨줄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 국민의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영업 금지를 같이 협력한 거죠. 국가의 방역 조치의 금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헌법 정신에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었는데 하위 법령이 없다 그래서 보상을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행정 조치로 인해서 먼저 보상을 좀 의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재난지원금도 어떤 특별한 법이 있어서 시행령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행정 조치로 인해서 준 거거든요. 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물가에서 근처에서 발목만 담그는 사람과 물가를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조치를 취한 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돼 왔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죠. 또 거기다가 계속되는 2주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양산시켰습니다. 당연히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신용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대출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한테 집중되게 정부에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출마저 막혀버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퇴로까지 막아놓은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갈 데가 없고 희망마저 앗아간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런 조치가 맥혔으면 그나마 어떻게 포기를 했었을 텐데 2주 계속되는 연장 조치로 2주 후에는 다시 한번 가게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나마 신랄 같은 희망으로 버텨온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가게는 거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가게라도 지켜야 됩니다. 가게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재산을 날려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으로 버텨왔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면제해주지 않았고요. 공과금도 연장해주지 않았고요. 전기료 하나 감면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국가의 협조의 대가가 생명줄을 올가맨 거였던 겁니다.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신뢰는 무참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재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누가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협조해서 망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은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협력하고 모이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국가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헌법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 정신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보상법이 아주 크나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름 하에 이 손실보상법이 손실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도리어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작년 8월서부터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있었던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는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법이 없다고 따지니까 지금에 와서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서 행정명령이 난 후에 손실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1년여 동안에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장사를 제한받은 사람들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은 분명히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원금과 보상은 국어사전에도 봐도 틀립니다. 보상과 지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로금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었고요. 장관과 부총리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이란 이름으로 갑자기 둔갑을 시키려고 하고요. 대체시키려고 하고요. 그 금액이라도 많이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는 1년 동안 문을 닫아서 입은 손실, 이득도 아닙니다. 손실에 턱도 없이 모자라고. 두 번째는 문을 닫지 않은 그 다음에 영업을 제한받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소위 차이가 없는
그분들하고의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분들한테는 지원이었는데 별로 이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헌법 정신을 전혀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를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겨우겨우 손실보상법이라는 이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1년 동안 장사를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손실을 죽으라고 손실 입은 거를 포기하고 재기를 못하게 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자살을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자살을 인정하는 겁니다. 타살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이게 할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만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막에서 농성이라도 하면서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그래도 동조해주고 계시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노동자 단체나 다른 곳 같으면은 아마 큰 사건이 나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망하자고 작정한 거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이 국회를 찾아와서 호소한다거나 정부를 찾아간다는 게 행동을 옮기셔야 된다는데 그게 적극적인 행동처럼 보일 겁니다만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힘있고 빽있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 언론을 잘 이용한 사람들, 국회 와서 큰 소리 뻥뻥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도 못할 밖에 없는,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흐느낄 수밖에 없는, 억울하지만 정부를 제대로 원망도 못하는 이런 분들, 우리 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이런 사연들을 국회의원들이 귀를 크게 열어서 대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그분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서 보내준 사람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 관련된 보상은 국회와 행정부의 사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무조건 비난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현장을 모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또 재정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만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행정부가. 국민이 존재해야 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살려내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하였을 때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해답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무조건 때를 쓰거나 무조건 돈을 달라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 관련된 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긴급한 대출부터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IMF 때 전 국민이 나서서 그 당시에 카드사, 은행들,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위기에 쌓였을 때 전 국민들이 노력하고 합의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 살려냈고요. 카드사 살려냈고요. 대기업들 살려냈습니다. 거기에 딸린 수많은 직원들 일자리 잃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재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 일자리 만들어냈고요. 어찌됐든 간에 빚을 내서라도 세금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다 극빈자로 나라에 협력한 죄로, 방역에 협조한 죄로 세금도 못 내는 복지의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시킨다면은 사회 양극화는 훨씬 심해질 수 있고요. 나라의 근간은 흔들 수 있고 도덕적 규범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대출, 이분들을 무조건 먼저 좀 살려내는 노력을 하고, 법은 정말 그것이 정말 나라 재정이 힘들다면은 절차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어떤 보상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과정을. 그것이 매출의 차이가 있더라도 나라에서 당사자들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또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출해주고 나중에 그
대출된 금액 갖고 돈이 조금 더 지급이 됐다면 대출금 갚게 하고요. 많이 덜 지급됐다면 더 주면 됩니다. 우선 장사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시 갚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세금 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분들 중에서 또 경쟁 잘해서 이 안에서 또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재벌 대기업들 다 소상공인 자영업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냥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산업의 일부분이고요. 매수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골목 상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본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한 축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국민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정신을 정말 살리고요. 이거는 여당, 야당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든 야든 민생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치 민생을 돌보라는 준엄한 명령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면한다면은 여든 야든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공통으로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신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근간을 또 기초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은 이번 27일 날 법안 소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법안소에서 손실보상법 여야가 합의해서 꼭 통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